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려볼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셔서 끝까지 자리 지키시고요. 호흡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으시죠? 지루하지 않고 오늘 진짜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서울책보고에서. 자, 이제 세 번째 작가님을 만나보실 텐데요. 이게 적혀있죠. 두 번째 이제 2부의 주제는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려볼까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세 번째 작가님은요, 옥춘당의 저자 고정순 작가님이신데요.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옥춘당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정순 작가님,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를 하자면 참 어떻게 보면 길고 짧게 얘기하면 그냥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옥춘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선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양성 만화의 단편 부분에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옥춘당은 저희 조부모님의 부분의 사랑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막판에 보면 노년의 시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도 사랑을 하고, 그리고 정지된 시간처럼 보이는 그들의 시간에도 의미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옥춘당이라는 책이 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잠깐 봤거든요. 다양한 궁금증이 있겠지만 먼저 옥춘당이라는 소설 그리고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옥춘당 여러분 제사상에 보면 사탕이 있습니다. 한 입에 깨물지 않고 입안에 넣기에는 다소 버거울 정도의 사이즈, 그렇다고 깨물기엔 너무 예쁘게 생긴, 그러나 맛은 보장할 수 없는 동그란 사탕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제사상에 올라와 있으면 제일 저건 왜 올라올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사탕인데, 어렸을 때 저희 조부모님께서 두 분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 스님 씨에게 직접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사탕 중에 달달한 사탕의 모든 종류를 옥춘당이라고 합니다. 옥춘이라고도 부르고요. 저는 이 사탕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품이 나오고 나서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제사 사탕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옥춘당이라고는 이름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저승 캔디라고. 그래서 옥춘당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사랑의 상징이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시고 저희 할머니가 그 이후에 이제 실어증에 걸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알츠하이머를 앓으시면서 끝까지도 계속 동그라미를 그리셨는데, 저는 그게 옥춘당일 것이다 라고 짐작했던, 거기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와, 근데 제가 책 이렇게 딱 저자의 연역 볼 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참 담백하면서도 많은 이야기가 느껴졌는데 짧은 대답에서도 그런 게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옥춘당 사실 저희 이름 잘 몰랐잖아요. 저도 찾아봤어요. 이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저기 보니까 그 색깔 있네요. 동그라미에 저렇게 생겼었죠. 우리 다 본 적 있죠? 있는데요. 맛을 본 기억은 사실 많이 없어요. 옥춘당이 사탕인 줄 알았는데 많은 의미를 담겨 있는데, 옥춘당 맛이 어땠어요? 그런 추억도 담겨져 있고 좀 특별하셨을 것 같은데요. 옥춘당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맥락 없이 달고 맥락이 없다. 네, 뜬금없이 박하 맛이 나는 아주 이상한 사탕입니다. 그래서 이걸 100% 달다고, 그렇다고 쓰다고 할 수도 없는 맛인데, 저는 그게 바로 인생의 맛인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는 즐거우면 즐겁다, 기쁘면 기쁘다 단순하게 말하는데, 슬퍼서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슬픈 거 말하기 애매한 그 어떤 지점을 또 어른들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춘당의 맛은 인생의 맛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책에 이게 캔디, 그러니까 사탕 시리즈였어요. 5권의 책
한데 웃기는 건데 부제목을 생각해 보라고 해서 그리우면 돌아본 그 자리에 있는 노을 같은 맛이다라고 예 말이 좋죠. 예, 뭔가 잔뜩 붙여가지고 써보기도 했는데 저는 노을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을맛. 그리고 참 이게 느껴져요. 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 참 맥락 없고 뜬금없는 사건들도 많이 기대하고 또 저희가 또 같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 맥락 없고 뜬금없다는 말이 참 옥춘당과 우리 인생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았는데 제가 옥춘당이 제 책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출판사에서 정성을 또 굉장히 많이 쏟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악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저희 한국영상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콘서트도 했었습니다. 네, 마이 페이지 콘서트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후원도 받아서 작업해서 음악과 그 다음에 만화 함께 공연할 수 있는 자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조부모님께 제일 감사한 건 일단 제가 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은 유년 시절이 있다는 거, 그 중심에 그 두 분이 계시다는 거, 그 유년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두 분 이야기 제가 막 허락도 없이 써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서 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있다는 거 어디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 생각을 하면 저도 아까 중간에 제 건데 남의 거 보듯이 이렇게 보게 되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옥춘당이 사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고정순의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바닥에 좀 약간 저승사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만큼 어둡고 예, 좀 슬픈 이야기들을 주제로 좀 많이 했었는데 제일 따뜻한 이야기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독자분들이. 예, 이조차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요즘에 되게 좀비물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범죄 스릴러 이런 걸 찾아보는데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재들을. 옛날에는 이런 소재들이 참 많았는데 그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조 후보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조 후보님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기억을 남겨주시고 사실 이런 것도 참 복이신 것 같아요. 작가님에게. 예, 복이죠. 복 중에 복인데 그쵸. 네, 저희 조 후보님 두 분은 전쟁고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책에 자세히 다룰 수는 없었는데 뒷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할머니는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셨던 것 같고 그런 할머니를 친구처럼 남편 그 이상의 의미로 사랑했던 게 저희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이 뭐가 어디가 예뻐서 되게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측은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분들이 두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애라든가 애인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짐작컨대 인간이 만든 모든 사랑의 가장 중심에 휴머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은함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그를 온전히 지켜내고 싶다라는 의지가 사랑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책에는 보면 저희 할아버지 좀 이웃사랑이 남다르셨어요. 단순한 이웃사랑은 아니었고 전쟁 속에서 본인이 경험하신 어떤 고통이 있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서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같은 남자를 아직 못 만나서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멋진 남자였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오직 단 한 사람 그 멋진 남자만 보다가 이게 너무 상실의 고통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정도 병이라고 사랑이 너무 깊으면 그 그늘도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생각하면 애잔합니다. 사랑이 꼭
행복하고 그런 것만 있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저에게는 훌륭한 어른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두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삶의 지혜와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과 그런 먹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TV 프로그램에 막 이혼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싸우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저도 아직 미혼이거든요. 그러면서 결혼 저런 건가? 사랑하는 건 저런 건가라고 느낀 적이 많았고, 저희 주위에 있는 언니들하고도 언니 진짜 그래?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매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옥춘당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만나보실 테지만, 이 옥춘당에서도 참 노부부의 사랑 아름답잖아요. 나도 과연 저렇게 끝까지 한 사람에 대한 신이나 아니면 뭐 측은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리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옥춘당 글을 써내려가시면서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도 참 울컥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는데 울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에피소드도 있겠지만 어떤 에피소드에서 또 울컥하는 게 있으셨을까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실제로도 두 분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려고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그릴 때 제가 사실은 이 두 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좀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죄송했고, 그리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상처가 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는 접책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예,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면허 따서 차까지 운전 연수도 하고 했는데 끝내 가지 못한 채 할머니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와서 저희 형제들은 봤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제들도 아직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눈물이 좀 고이셨어요. 이렇게 옥춘당을 통해서 또 할머니, 할아버니를 보내드리면서 개인적으로도 아픔이 있었을 텐데, 이걸 쓰면서 좀 치유라고 해야 되나요? 있었을까요? 네, 왜냐면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저에겐 좀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 반,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 반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동그란 사랑 같은 느낌을 저는 작업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지금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같이 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돌봄 노동자들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보면 대한민국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갈 길인데 저희가 그렇게 우아하게 늙지만은 않을 거라고. 그렇죠. 네, 절대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가족들이 그 돌봄 노동을 하고 계신 가족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책이 그렇게 힘을 들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시간에도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감정이 있고 그리고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에게도 이 책이 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해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잘 듣고 계실 거예요. 돌봄 노동이라고 말씀을 하네요. 네. 뭐 돌봄 노동 이런 개념도 처음 알았는데, 참 이 매체를 통해서도 늙어간다는 건 참 쓸쓸한 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쓸쓸하죠. 주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것도 늙어간 나도 늙어가고, 그리고 자식들이요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놓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죠. 엄마랑 맨날 싸우거든요. 근데 엄마가 늙어간다, 아빠가 늙어간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계속. 네. 그리고 옛날에는 많이 혼났는데 힘이 점점 빠지는 게 보이니까 슬프기도 하는데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을 개인적으로. 책에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 문장을 쓸 때 좀 정말 제 모든 마음을 좀 담았는데, 한 사람의 몸에서 시간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이렇게 꺼져가듯이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그라드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정말 마냥 슬프게만, 마냥 고통스럽게만 기억하지 않으려면, 저는 그분들과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가족으로서 갖는 마음이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효심만 가지고는 부모를 공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정책도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정책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낱낱이 살펴보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을 마치 굉장히 우리가 보살펴야 하고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살아왔던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할 노력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일수록 한 개인의 그 정서에 기대죠. 돌봄 노동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양육하고 육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어떤 그 부모로서의 모성애, 부성애만 기댈 수도 없고요. 효심에만 기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도 함께 한 개인의 행복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도 그 정책을 낱낱이 살펴보는 한 명의 건강한 시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이 좀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훑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책들이 우리 어른들도 느껴지는 게 좋지만 저희가 이제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 텐데 아이들이 읽어도 많이 감동을 받을까요? 저 그 부분을 좀 걱정했어요. 제가 늘 항상 무서워하는 어린 독자들입니다. 어린 독자들한테 인기도 좀 얻기도 하고 어린 독자의 손을 잡고 싶고 어린 독자들이 열광하는 책을 만드는 게 제 먼 훗날의 꿈인데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린 독자들이 다행히 할머니한테 전화하자 뭐 이런 얘기를 어느 독자분께서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한 명의 기특한 어린 독자이긴 하지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개념이 제 어렸을 때랑은 지금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조부모의 개념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옥춘당이라는 책이 어떤 작은 역할을 하나 했다면 그거이기를 좀 바래요. 아이들에게 맞다,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네, 그것도 있습니다. 제 바람 중에. 네. 제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 아직 살아계신데 95살이시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을 자꾸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굉장히 효자세요. 그래서 계속 할머니 집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하는데 이게 참 한번 전화드리고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쉽진 않아요. 진짜로. 제 한 번 건사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그리고 안부도 묻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떤 추억이 있나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옥춘당을 통해서 독자들이 특별히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고 또 옥춘당을 통해서 가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저는 제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여기 일찍 왔어요. 조금 일찍 와서 여기 이렇게 둘러봤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듣기는 했는데 직접 와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책이 뭘까 좀 생각했어요. 사실 안 읽어도 그만이고 넷플릭스나 이런 데 재밌는 거 막 차고 넘치는데 뭐 하러 애써 그렇게 시간 들여 책을 읽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책을 만들 때 처음 생각하는 거는 작가예요. 네, 이걸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작가입니다. 하지만 최종 임자는 저는 독자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무엇을 느끼든지 그건 독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을 만들 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독자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깐다면
만약 맨 처음 마음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보면 되게 따뜻한 노인들의 사랑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크게 봐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물음표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책이 늘 질문으로 남기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해답이나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질문으로 남는다면 사랑은 무엇일까? 네, 그런 질문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을 보고 기사들을 봐도 정말 혐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글만 읽어도 좀 지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뉴스 너무 듣기 싫고 그렇잖아요. 혐오 조장하고 싸우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참 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상냥하면 세상을 구한다고. 그럴 때마다 항상 분노에 차있을 때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되는데 옥춘당도 여러분들께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사랑이 아주 마구마구 피어나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들 잊지 마시고 문 밖에 나가시면 잊지 마시고 네, 좀 친절하게 또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이후에 활동 계획이 있거나 또 준비하고 계신 책이 있을까요? 제가 좀 여기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연이 좀 많은 사연부자인데 정말 이렇게 쿡 찔러도 이렇게 사연이 막 터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작가가 되기 위해서 좀 작가 지망생으로 좀 길게 살았습니다. 한 14년의 시간을 살았어요. 14년 동안 계속 출판사 문턱을 넘었는데 결국 제게 그 문턱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실 아직 활동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책이 벌써 25권이 있더라고요. 제 글그림 모두 다 한 게 그림만 그린 건 빼고 그냥 제가 글그림 모두 다 한 게 25권이 되는데 그중에 소설이 한 권 있고 에세이가 벌써 3권이나 됐어요. 근데 4번째 에세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에세이는 노동하는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노동하는 예술가이고 딱 노동자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세이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춘당 했으니까 만화를 한 번 그리는 걸 배웠으니 배운 걸 또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편 만화에 좀 도전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상만화진흥원에 제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 듣고 계세요. 예,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만화를 그리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제가 만화에 좀 큰 빚을 졌습니다. 저에게 영감을 굉장히 많이 준 매체예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제가 어디 가서 보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막 그런 책을 꺼내요. 만화책 시원하게 꺼내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 심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그러면 다 말하는데 노래방 가서 부르는 18번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만화는 이렇게 하대받아야 할까? 많은 예술가들에게 빛나는 영감의 원천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만화가 좀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만화가들이 좀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사실 집이 좀 멀어요. 파주 여기까지 오려면 3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예, 정말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한 행사라면 무조건 참여를 했었어요. 왜냐면 저를 선정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만화가 더 씩씩하게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만화 작업도 계속 할 거고 그리고 또 제 주 업무인 그림책 그것도 계속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저는 장르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장르는 어차피 예술이 갖고 있는 외피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계속 만들겠죠. 그 이야기가 어울리는 게 있다면 그 옷을 입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늘 이야기 만드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면. 그 이야기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딱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거리도 많으시고요. 만화책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만화방도 가서 노는데 그게 되게 음식 먹을 줄 거 아세요? 근데 마음에 품고 있는 만화씩 있지 않으세요? 예전엔 또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 웹툰인데 저는 이렇게 단행본으로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네. 여러분들도 내 가슴에 나와 있는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최근에 봤던 만화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가님께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분이신지 잠깐이지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작품 보면서 정말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처음 등장하실 때 조금 깜짝 놀랐던 게 그 검정색 아디다스 삼성 트레이닝 옷을 입고 계셔서 약간 이렇게 무대에서 보여지는 작가님이 저런 옷을 입고 오셨네? 그래서 지금 입고 계신 그 패션 스타일이 작가님의 어떤 주요 캐릭터가 공인으로서 보여지고 싶은 그런 주요 캐릭터를 반영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제가 공인은 아닐 텐데 근데 저 어떤 옷을 좋아하냐면요. 경계가 없는 옷을 좋아해요.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아래 이제 합체하면 한 벌로 합체하면은 이제 딱 작업복이거든요. 그리고 나가려면 아래 바지만 갈아입으면 되는. 그리고 제가 검정색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센스가 없어가지고 다른 색 배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검정색을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고 좀 색깔이 섹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트레이닝이 좀 오래 입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때 하나의 어떤 그 상징처럼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격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좀 격식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늘 항상 제가 별로 저를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냥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쵸, 제 정체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패션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사실 저도 캐주얼 굉장히 많이 입거든요. 야구 모자 쓰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정말 안 맞는 옷 입고 있다는 느낌도 가끔씩 들고요. 저 아시죠? 가면 운동화로 바로 바꿔 신거든요. 그래서 좀 부러워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사실 이런 옷을 입으면 좀 용인되죠. 용이 되잖아요. 제가 앉아 있어봐요. 바로 잘립니다. 그래서 좀 부러워요. 그리고 옷이 주는 또 프리한 게 있잖아요. 상상력도 참 많이 경계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옷이 주는 것도 참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잖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은 고정순 작가님 작업이 꾸준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책을 내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의 한 3, 4개월 이상 그 이하의 기간에 한 권씩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작업하기 싫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슬럼프를 겪지 않고 오랫동안 꾸준히 작업하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작가님이 좀 해주셔서 이지연 작가님이셨어요 방금. 제가 무척 좋아하는 참고로 저희 다음 시간에 작가님이십니다. 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오냐라는 질문 사실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한 배 쳐서 그렇다. 14년 동안 맺힌 한을 풀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한은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좀 그건 괜찮은데 일단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서사가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그 길에 본 거를 그 옆에 짝꿍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제 가공된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 그런데 어땠어? 막 돌멩이가 걸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너는 거짓말 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억울했어요. 저는 정말 그게 재밌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작가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던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인간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돈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어떤 훈계나 어떤 교조적인 말 한마디 없이 인간을 타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자꾸 생각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몸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쓴 방법이 있다면 잠을 안 자고 막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게 됐어요, 이야기가. 그리고 슬럼프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책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매번 이야기를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하다는 자책과 좌절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책을 세상에 내놓고 나면 전 작가로서 3일 정도만 기뻐요. 3일 정도 기쁘고 그 나머지는 계속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와 이런 것들을 견디려고 다음 책으로 밀어내는 것 같아요. 빨리 태세를 전환해야지 안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 계속 있으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다른 걸 만드는 걸로 좀 상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기다린다는 말 좀 좋아해요. 왜냐면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떤 시간을 좀 길게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오늘도 만들고 있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만화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순 작가님도 뭔가 만화든 뭐든 평소에 어떤 거를 주로 읽으시고 어떤 종류에서 어떤 힘을 받으시는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만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예전에 막 그 코믹스 단행본으로 나왔던 종이로 되어 있던 만화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TV에서 하는 만화 영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말이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뜨면요 막 울어요. 막 이러면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모래요정 바람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제가 아직도 생각나요. 네, 주제가가 뇌 어디에 누군가가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림책을 만들고 만화책을 만들면서 이야기 구조를 짜는 것들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절친한 친구인 김소희 작가도 만화가예요. 그 친구가 냈던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가 그 친구예요. 근데 저희가 둘이 같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시절에 저희 많이 작업실 이사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진흥원에서 후원해주셔서 지원해주셔서 같이 작업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만화를 사랑해달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아마 제 친구의 영향도 클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작품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저도 웹툰도 보고 다 그러는데 여전히 저의 정서의 가장 근간은 종이책으로 된 만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엔 넷플릭스 같은 데서 보면은 OTT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작가들의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구조가 있다면 만화는 좀 특이하게도 극적인 요소를 상당히 잘 살리면서 가장 대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화가 지니는 그 속성이 늘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독자님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아시죠? 전시서가에 많은 만화들이 있습니다. 다 구경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책 냄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만화책도 냄새도 있고 옛날 단행본이요. 그걸 펼쳤을 때 그런 책 냄새가 아직까지는 저도 옛날 사람인가요?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왔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 이제 앞으로의 행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과 또 이렇게 강연도 많이 다니실 것 같고 콘서트도 많이 하시고 또 저 아까 방금 그 콘서트 보고 싶었어요. 음악과 함께하는 콘서트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림책도 만들고 만화책도 만들고 그리고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여전히 하던 대로 할 것 같아요. 저의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데 조금 다른 꿈을 좀 꾸는 게 하나 있다면 동료 작가들하고 하는 콜라보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 작가들하고 원래 작가는 굉장히 질투가 많은 존재들인데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좀 꿈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동네 책방이나 이런 곳에서 글 공부를 좀 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저는 그분들과 함께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도 또한 책으로 엮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엔솔로지를 좀 만들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일단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계속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강연을 간다기보다는요 좀 그걸 좀 원하는데 저희 이 자리는 좀 큰 편이고 저한테 왜냐면 제가 이제 저를 지원해 주신 게 고마워서 있는 자리고 사실은 큰 강연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유명한 뭐 TV 프로나 이런 데서도 저는 섭외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나 책방에 갔는데 고정순이 앉아있더라 이런 게 좋습니다. 고정순을 보러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갔더니 그가 앉아있더라 이런 게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이야기 나누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강연을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림책이나 만화책에서 이제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음원도 전 있습니다. 한국음원 저작권 협회 회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에 100원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독자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음원을 만들었어요. 그 음원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바로 진흥원에서 후원해 주셔서 그 후원금 전액으로 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제 책마다 QR코드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보면서 음악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공연들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랑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그것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마지막 꿈인데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작가 소개가 짧아요. 앞으로는 제가 이름이 아예 없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 이름이 싹 빠진 걸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작권이 없는 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책 중에 가드를 올리고라고 그림책이 한 권 있어요. 근데 그건 저기 길에 지나간 무가지 벼룩신문처럼 그냥 사람들이 무료로 가질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네. 와. 그런 꿈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독자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행보 정말 응원드리겠고요. 그리고 큰 무대도 좀 가주세요. 저희가 작가님의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정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